그래서 뭐 요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만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수술 준비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인위 쪽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충분히 다 저걸 공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술 준비실은 그렇게 저희 병원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수술 보드, 이제 수술 뭐 있는지 다 적게 되어 있고,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실하고 수술 준비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간호사님들이 매일 가서 저걸 지금 확인을 하거든요. 뭐 저기에는 청소하는 것도 있고, 바닥 청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멸균기 상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있는 모니터링기나 이제 장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기 지금 신발이 보이시는데, 일단은 수술 준비실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요. 저 신발은 수술방 안에서만 신거든요. 왜냐면 저것도 이제 세균오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신고 다니던 신발을 안에 신고 들어가면 밖에 있는 세균을 다 끌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새로 갈아 신고, 그거랑 더불어서 신발도 갈아 신었는데도 신발에 묻어있는, 바닥에 묻어있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저 밑에 있는 파란색 저 매트는 저게 이제 스티키 매트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매트. 밟고 들어가면 쩍 하고 달라붙어요, 저게. 그러니까 저기에 최대한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 기구들인데, 이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꺼내서 쓰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기 날짜하고 이게 어떤 기구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1월 24일날 저게 멸균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기 테이프에 줄이 가 있는 거는 저게 멸균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줄이 없어요. 근데 멸균이 하고 나면 줄이 생겨요. 멸균이 됐냐 안 됐냐를 구별하려고 저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건 지금 다 멸균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남중, 그러니까 수컷 중성화 할 때는 사실 기구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서 따로 싸서 이제 진행을 하고, OH라고 되는 거는 여자 중성화, 암컷들 중성화할 때는 수컷보다 조금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해서 또 따로 해놓고, 저 맨 왼쪽에 있는 GSP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일반적인 수술을 할 때, 저기는 기구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4, 50개는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개복 수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정형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실 뭐 주로 쓰는 기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것들은 다 두 겹으로 싸져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겹을 벗기다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안에가 또 오염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돌려야 돼요. 다시 멸균을 다시 시켜서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기본적으로 다 두 겹으로 싸놨어요. 한 컵을 벗기면 저 상태가 또 나와요. 그걸 또 벗겨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술포. 수술할 때 까는 수술포. 그 다음에 수술 가운, 수술복. 제가 입는 수술복도 따로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멸균이 되어 있고, 저것도 다 두 겹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고압증기 멸균 말고 주로 가스 멸균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는 저렇게 한쪽은 비닐이고 한쪽은 종이에요. 그래서 저기다 기구를 하나하나씩 넣어서 따로 멸균을 돌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GSP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넣고 돌리는 거야. 멸균을 하는데 얘네들은 자주 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쇠는 그 높은 온도에서 돌려도 돼요. 근데 고무 같은 거는 녹을 수가 있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 습기를 먹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아니면 뭐 전기 제품, 드릴이나 이런 것들은 습기가 들어가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가스 멸균으로 하려고 저렇게 다 따로 패킹을 해요. 패킹을 해서 멸균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게 고압증기 멸균기, 그다음 밑에 있는 게 가스 멸균기인데, 보통은 고압증기 멸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거를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저 밑에 거는 안 가지고 이렇게 없는 병원들이 사실 많은데, 이제 사용하시는 기구에 따라서 조금 저걸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게 멸균이 잘 되는데 좀 안 좋은 점은 저 가스가 사실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몸에 되게 안 좋은데, 저 기계 자체가에서 이제 멸균을 하고, 멸균은 한 2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 가스를 다 빼내는데 10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 발암 물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가스를 다 깨끗이 세척을 하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실, 저희 병은 지금 수술실인데, 일단은 저 위에 있는 거는 여기도 달려있지만, 이제 항균 스프레이. 세균 오염 방지하기 위한 항균 스프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소모품들이나 기구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태깅을 해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왜냐면은 수술 중에도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이제 바로 찾으려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호흡 맞추기. 네. 저기 호흡 맞추기가 있는데, 지금 얘가 호흡 맞추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 왼쪽에 붙어 있는 거는 저건 맞추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인공호흡 장치. 호흡 정지됐을 때 저 기계가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호흡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없으면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일을. 옆에 한 명이 앉아서 계속 호흡을 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호흡을 못하니까. 네. 저거 인공호흡 장치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일러. 아이들 수술 중에 체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매트를 깔아서 계속 체온을 유지시켜 주려고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장비는 C암이라고 해서 C자 모양으로 생긴 팔. 그래서 C암이에요. 그래서 저건 투식이거든요. 보통 전형 수술할 때 저희가 뭐 플레이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핀을 넣거나 이럴 때 저희 거의 감으로밖에 몰라요. 느낌도밖에 모르니까 이게 얼만큼 들어갔는지 내가 맞게 이렇게 장착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수술 중에 저거를 보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C암은 투식이고, 실제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제 수면 유도제를 넣고 나면 저 삽관을 해야 돼요. 저 관을 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마취를 해야 되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수면 유도제는 뭐 프로피폴이라는 약품을 보통 사용하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서 보통 15분에서 20분 되면 다시 깨어나요, 애들이. 마취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만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 유도제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삽관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으로만 가스를 집어 넣어서 마취가 되게 하는 방식이고, 이게 저희가 수술 중에 사용하는 이제 마취 모니터링기예요. 왼쪽 위에 심전도가 나오고요. 심장의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실제로 산소 포화도는 정상적이라면 99%, 98%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금 산소가 부족해도 95% 이상은 돼야 돼요. 저게 90%까지만 떨어져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산소를 더 공급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산소 포화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이산화탄소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흡을 할 때마다 내뱉는 숨이 있어요. 거기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호기만실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39라고 저기 찍혀 있죠. 저 수치도 마찬가지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수, 체온, 혈압 이렇게 다 나오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마취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체온이나 혈압계는 따로 설치는 하지 않았고, 이제 장기간 좀 마취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걸로 예상되는 아이들은 다 이제 장착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마취 차트. 실제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고 사용한 약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저게 중간에 이상 소견이 보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취 차트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수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취 차트 작성을 하고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심박수가 뭐 120에서 150회,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 정도라고 보는데, 뭐 마취 상태가 되면 어떤 아이는 계속 뭐 150 이상으로 뛰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100 이하로 뛰는 아이들도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그래프만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150이든 100이든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더 중요하지, 사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추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취 차트를 기록하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려면 사람도 털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 제모를 해요. 근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걸 다 밀어야 돼요. 털 자체에 세균이 일단 많고요.
그게 이제 털이 수술 중에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는 필수적, 되게 무조건 1차적인 거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약재를 써요. 소위 말하는 빨간 약 있죠. 약간 빨간 약이 포비돈인데 그 포비돈이랑 그냥 꺼즈로만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비돈이랑 알코올 두 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렉시디라는 그 동물병원에서 그 주시는 분홍색 소독약 있으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랑 꺼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포비돈 알코올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거를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총 3번을 해요. 포비돈으로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다시 다 소독하고, 또 포비돈으로 하고, 또 알코올로 하고, 이 과정을 3번을 진행을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죠. 저 왼쪽 위에 사진이 되게 아픈 사진이에요. 저 강아지들, 수컷들, 그 생식기에 있는 피부를 옆에다 찝어놔요. 돌려서. 왜냐하면, 누워있는 상태로 위에 이렇게 개복을 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 무의식 중에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소변이 그대로 그 독감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포를 다 깔고, 실제로 제가 수술할 부분만 보이게. 근데 수술할 부분은 저만큼인데 털을 되게 많이 밀어놨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털이 들어갈까봐 최대한 옆구리까지 다 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 상태로 이제 수술을 준비를 하고, 이제 다리 수술할 때는 저렇게 다리를 매달아 놓고 이제 소독을 해요. 다리를 이렇게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놓은 상태로 소독을 하고, 저 끝에 이제 딱 자르려면 다리만 온전히 소독된 상태로 떨어질 수 있게, 이 상태로 보통 수술을 하죠.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했던 건데, 아마 중성화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비돈이랑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쪽은 아까 제가 써놨던 수술포랑 수술 기구들 이렇게 열어놓고, 실제로 수술한 부분은 저만큼이에요. 지름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10cm, 15cm. 근데 털은 거의 가슴까지 달리고 다 소독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 아이는 이제 다리 수술을 했던 아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시기를 보고 제가 넣는 철사, 핀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스케일링인데, 사실 스케일링 할 때도 주사 마취로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주사 마취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케일링을 하면 결국엔 입 안쪽까지 하게 돼요. 여기 목젖 있는 데까지 하거든요. 거기까지 이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하다 보면 스케일러에서 물이 막 계속 나와요, 저기서.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면 물이랑 치석이랑 막 섞여서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의식 중에 아이가 이렇게 자다가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위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폐로 들어가면 폐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삽바늘하게 해놓게 되면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위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 하고, 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저 이빨 안쪽까지 하려다 보면 스케일링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석이 많으면 보통 30분, 40분도 하거든요. 저 이빨 안쪽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사 마취로는 그 시간을 감당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 마취로만 무조건 진행을 하고,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바깥쪽 면밖에 안 보이시니까 여기 더럽네 하고 오시는데, 이제 안쪽이 훨씬 더러운 경우도 많아요. 이빨 안쪽이. 그러니까 저기까지 이제 해내야 되는 거고, 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케일링 말고 폴리싱이라고 해서 치과 가서 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 미백하려고 하거든요. 미백하려고 치약 같은 거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이제 저 앞에 저게 막 돌아요. 돌면서 여기가 다 발라주는 거야. 근데 강아지들 스케일링 한 다음에 저걸 하는 이유가 당연히 미백이나 이제 착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스케일링을 하면 아무리 치아가 바깥쪽이 단단해도 많이 깎여 나가요. 상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스케일링 이후에 치석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저걸로 한번 도포를 하는 거예요. 네, 복구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일단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스케일링은 진행이 되고요. 잇몸이 어떤지 아니면은 그냥 보통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치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염증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치아에 껴있는 치태, 네, 보통 돌까지는 아닌데 플라그라고 하죠. 플라그가 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치석이 있는 상태, 그리고 더 심하면 치주염이 있는 상태, 치아 뿌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스코어로 매기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이빨마다 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저 상태에 따라서 차후에 이제 뭐 스케일링 중에 치아를 발치할 때도 있고요.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차후에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스케일링 한 이후에 요거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